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간제주 TV의 직격 인터뷰. 이번은 우리 환경도시위원장이시면서 음, 외도 도두 예, 2호 예, 이렇게 지역구를 누신 재선 의원인 네. 송창곤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송창곤 저 의원을 할까요? 위원장님을 할까요? 아니, 편하실 때 해도 예, 됩니다. 예, 의원이 예, 낫겠네요. 의원. 뭐 예, 개인적으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계시지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남들 알다시피 정치적인 현안, 그다음에 음, 상당히 예민한 현안에서도 주저없이 음, 말씀하시는 음, 바른말 사나이, 음, 이뿐만 아니고 그 약한 분들한테 언제나 챙기 주시려고 하고, 음. 강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정말 필요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본인은 자꾸 겸손한 예, 아니, 얘기를 아니, 말씀드렸는데. 겸사님 이건 저기 너무 지나치게 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예, 그 먼저 우리 뭐 예, 아는 분들은 많겠지만, 예, 우리 송창 의원님 예.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예. 음.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외도동, 이호동, 도도동 지역구에 도의원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귀한 선택으로 제가 도의원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네. 어, 네, 네. 자, 본격적으로 네, 인터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2년 이제 뭐 전반기 음,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뭐 종료되겠지만, 예, 환경 가장 예민한, 솔직히 음, 환경이라면 뭐 개발과 보존, 음, 그 딜레마, 예, 정말 딱 맞출 수 없는 그 딜레마가 음,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직책인 환경도시위원장을 2년 음, 정도 음. 역임하셨는데, 2년여간 그 느낌이 어떠신지. 예, 우선 그 지금 제주도의회에 교육의원님 5분 빼면 이제 40명의 네. 일반 우리 지역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님이 합쳐서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지난 11대 의회로부터 12대까지 해가지고 2대를 걸쳐서 환경도시원에 있는 의원은 저 혼자밖에 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뭐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아 있지만 그 이전에 2년까지 합치면 4년을 꾸준하게 지금 되어 있어서 뭐 어쩌면 도지평부에서도 4년 동안 그 음,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음, 있는 그 부서를 맡아서 한 뭐 실국장도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흐름들을 이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렇게 환경도시위원회 하면 그 환경위원회로만 생각을 예, 해요. 예, 일반 예, 예. 분들은. 그래서 저한테 환경적인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시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이고 음, 어쩌면 도시의 영역이 더 큽니다. 아,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상하수도 문제도 음, 있죠. 교통 문제, 항공 문제, 음, 또 도시 계획에 관련한 부분, 어, 또 우리 주택에 관련한 음, 부분, 건축 부분, 건설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그 우리 속안에 있는 음, 도시에 대한 음,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는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후환경국에 소속되어 있는 음, 그런 부서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만 아닌가 싶긴 한데 환경과 도시의 영역을 한꺼번에 놓은 음, 상임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육지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하고 뭐 문화를 한다든지 환경하고 음, 노동을 한다든지 음, 환경하고 농수축 경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는 환경하고 도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그 아주 입장 차이가 두드러진 그러니까, 예, 그런 부서들끼리 모아놨기 예, 때문에 이게 이제 치열하게 이제 싸울 수 있는 예, 예, 내용들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쪽에는 보전을 하고 한쪽에는 개발하겠다 음, 하는 이런 입장을 어떻게든 이게 결론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조정의 역할이죠. 예, 그렇죠. 예, 내부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음, 이게 조정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위원장을 맡으면서 저는
균형 감각과 조정력 이 말을 많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색이 이제 환경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졌는데 우리 제주의 가치는 곧 이제 환경의 가치다, 비례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제하지 않고 그 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잠시 반짝거릴 수는 있으나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의 청정의 환경 가치를 먼저 전제로 해서 거기에 이게 도시의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도시도 친환경적으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에 현재 우리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한라산 속에서 사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도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것이라서 당연히 또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개발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네, 영위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개발을 또다시 뭐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이래서도 좀 안 된다. 우리의 삶은 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땅 속에서 용도 지역이나 뭐 지구나 뭐 이렇게 다른 관리 지역들을 만들어 놓고 구분을 지어서 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 이곳에서는 당연히 개발이 되고 상하수 문제라든지 다른 주택의 문제, 교통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이제 뭐 또 한편으로 봤으면 교육의 문제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이제 치안의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상임위의 위원회입니다. 그 2년 동안 하면서 네. 기억나는 뭐 사안, 현안 한 두 가지만 있으신다면. 기억나는 거 두 가지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제가 보람 내지는 그 의미 있게 느껴졌던 것은 우리 하천 개발을 할 네, 때에 예, 예. 이게 이제 보통 안전총괄과에서 하천들을 관리를 하고 예,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천변은 뭐 아시는 것처럼 물이 우리가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건천의 예, 중심이 예, 예. 되기 때문에 그 이게 건천처럼 보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발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올 때 그 밑으로 물 빠지는 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생태 하천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굴곡도도 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뭐 보기 싫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뭐 좀 지저분하게 보일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생각 가지면 그냥 반듯하게 통수면 만들어 나간다고 확대나 하고 그냥 정비하고 그냥 돌 깨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서 협의 내용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 좀 부동의한 적이 좀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하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발주처가 서귀포시니까 관에서 나온 발주처인데 저희들이 부동의를 해버렸거든요. 이지까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있어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례. 예, 그래서 매우 저희들은 의미 있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조례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희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도시계획 조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예.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찬반이 다 있었지만은 도지사가 제출되어 있는 도시계획 조례의 그 개정안을 저희들이 부결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집행부하고는 조금 그 미안함도 있었지만은 새롭게 해서 잘 정비된 채로 지금 왔었던 것 그거와 연관지어져서 저희들이 그 하수도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을 하면서 그 개인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그 강화책을 만들어 놓은 것 네, 뭐 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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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느껴집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활동도 뭐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의회 내에 그 맡고 있는 위원회가 꽤 되시죠? 아, 예, 그 당연직으로 그렇게 참여돼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상임위원장이면 당연히 그 도의회 내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되어 있고
또 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당연직으로 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 모임에서 제주 해양산업발전 포럼 음. 거기에 대표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제주 해양산업발전 포럼 네.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어때 대표시니까. 네. 예, 그 용어 그대로인데 제주도 내가 이제 해양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제 지역구가 외도, 이호도도 다 바다 낀 동네입니다. 네. 그 어떤 때는 노영이나 연동, 뭐 오라동, 아라동처럼 음. 바다가 없는 동네 지역구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좀 네.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이 바다 지역에 많은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현장의 얘기를 듣더라도 이걸 단순하게 피상적으로만 들어서 뭐 해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깊게 공부를 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가는 게 좋을 건가 하는 이것 때문에 처음 이렇게 11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제가 제주 해양산업발전 포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주도가 한라산 중심으로 랜드마크가 한라산이니까 예.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바다를 보지 않는가. 옛날 우리 이전에 이제 옛 선조들은 다 해상 왕국으로서 당당하게 해상 무역도 좀 하고 그 위용들을 펼쳐나갔던 그런 해상 왕국이었는데 왜 제주도가 이렇게 축소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옛날 조선시대 때에서 출nhập 금지령 내리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위축이 되고 또 이렇게 아픈 이런 이제 사건들이 육지로부터 이제 침탈당하는 이런 네. 사건들이 우리 제주도는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근현대사에서는 뭐 4.3의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가 매우 위축이 되는데 바다로 들어봐서 무궁무진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개척을 하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또 그래야 이제 해외 통상도 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11대부터 예. 11대부터 12대까지 네. 어쨌든 그 제주도에서 가장 큰 논란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도도하수처리장까지 예. 지역구에 계시니까 예. 해양 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해녀들 또 피해도 받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호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또 비행장도 있고 예. 소음 예. 가장 이런 말 하면 3D가 몰려 있는 예.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도움을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은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하수처리장 말씀하셨지만은 제주 하수처리장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장. 도두에 있지만 도두 공공하수처리장이란 말 안 쓰고 제주 왜냐하면 하수처리장. 오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도두라는 지명이 그렇죠. 하수처리가 있는 동네가 도두야 이럴까 봐서 일부러 이렇게 좀 감싸는 듯한 이렇게 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 하수처리장은 제주도 내에 있는 똥 오줌물 전체의 52~3%를 처리하는 아이고.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만약에 그 처리 시설이 만약 문제가 있다 보십시오.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리 시설이 있는 곳이 우리 도두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아픔이죠. 한편으로 보면 혐오 시설인 환경 기초 시설을 우리 지역으로 지금 있는 거죠.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데 이 공항도 우리 도두 그 2호 뭐 그러니까. 용담로까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1,500만 명 피크 때는 그렇게 이제 관광객을 실어 날았다 놓고 지금은 뭐 한 1,30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 관광객들 실어 나르는 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해서 우린 피해받고 있는 시설이죠. 물론 공항 가까우니까 금방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좀 멀리 가도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공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음을 피해를 받고 있지만 서귀포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비행기만 타고 내리고 그냥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다니는 이런 곳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큰 우리로서는 아픔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역구에 대한 얘기는 했고 예, 내가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네. 우리 의원님 예, 같이 조례에 예, 이 심혈을 기울인다. 음,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인기성에 있는 조례가 아닌 음, 정말 야 이런 조례를 하면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네. 조례가 솔직히 많습니다. 예, 내가 걱정할 정도로 예, 예, 그 조례 제정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예. 특별히 생각나는 조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 우리 그 국장님께서는 예, 의도적으로 저 어려운 조례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음, 근데 저건 하고 싶었던 조례였기 음, 때문에 매우 그 결과가 잘 통과돼서 이제 한편으로는 보람도 되고 흡족하다. 또 의원하는 기분도 난다 하는 이건데요. 소위 얘기한 그 노키즈존 금지 음, 조례, 음, 뭐 또 좀 베이비박스라는 이런 말로 좀 돼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음, 위기 임산비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라든지, 음, 그다음에 또 뭐 5개 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련한 음, 조례도 있습니다. 뭐 우리 현수막들이 너무 난립돼 있어서 특히 뭐 정치 현수막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라든지, 또 제가 직접 발의한 건 아니지만 매우 집중해서 그 이렇게 수정 작업이 들어가고 했었던 그 조례가 육상 양식장 배출수 음, 수질 기준에 대한 조례. 음, 이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됐고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런 조례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그 하수도 사용 하수도 사용료에 관련한 좀 이제 저감, 내지는 약간 감면하는 음, 이런 조례도 좀 그 있었고요. 하여튼 몇 가지 됩니다만은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입법 활동에 대한 입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 의원으로서 가장 소중하고 네, 고유의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입법 음, 활동, 즉 음, 조례 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상 집행부도 조례안을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그 대립형의 통치 구조, 기관 구성 형태의 조직을 가졌을 때는 집행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의회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인데, 음, 이 조례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정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조례 위반이 돼서 뭐 이렇게 과태료를 낸다든지 다른 행정처벌을 음, 받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매우 중요하고도 이렇게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귀한 자식들이다 하는 음, 이런 정도의 그 전 애정을 좀 가지고 음,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 만들어지면 우리 도민들의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사문화되기도 하는 이런 조례들이 좀 있을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의견도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한 번에 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듬어서 또 다시 음, 끌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조례도 한 2년, 3년 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음, 그냥 당장에 만들어진 조례는 저에게는 없는 것 음. 같습니다. 지금 음, 조례 말씀 중에 아까 전에 음, 뭐 나왔는데 정말 제주를 넘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음. 녹시존, 예, 예, 베이박스 예, 이거는 꼭 음, 짚어봐야 될 뭐 문제가 아니고 사안이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베이박스 논란하고 음, 그다음에 녹시존 예, 논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을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우선 소위 베이비박스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서 맨 처음에 그분네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음, 업체보다는 그 네, 복지법인이 네, 그 단체가 그 서울에 지금 예, 있는데요. 예, 이들로부터 제가 평소에 가졌던 아이디어나 생각을 더 공고히 하게 된 이유는 됩니다. 예, 예, 예. 그분들 처음에. 음, 그래서 이거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을 더 확고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면서 이건 내가 이끌어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 전국에 큰 이슈가 됐었던 것처럼 출생은 병원에서 됐으나 음,
출생 신고가 안 된 애들이 무려 한 몇 년 사이에 통계를 전체 내보면 한 2,000명이 넘어요. 아, 전국에서.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 그러면 몇 명 정도 됐냐? 그것도 한 19명 정도가 지금 됐답니다. 한 당시 정확한 통계는 우리만 한 2015년부터 22년까지 한 7년여 그 정도의 사이에서 우리 제주도 내에서도 한 19명 정도가 병원에서 출생을 했으나 등록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관리가 안 돼 있는, 지원도 안 돼 있는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냥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친구예요. 그럼요. 예. 주민등록상도 나올 수가 없는. 없는 사람이죠. 최근에 무슨 열 몇 살까지도 그 출생 신고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적이 병원도 없이 못 가고. 예.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 참 황당한 일이죠. 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러지만 이게 법의 저는 미비라고 좀 봅니다. 이게 출생 신고를 강제를 하지만 이거 뭐 나름대로 필요하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혼외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또 이런 다른 이제 성폭행을 당해서 생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법 이주자들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혼인 경우라든지. 그래서 어쨌든 낳긴 낳지만 이들이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죽이겠죠. 애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런 생각만 가질 수밖에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버리게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이제 그 현재 뭐 낙태 관련한 부분은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낙태도 되지 않고 지켜진 생명이죠. 그래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어난 생명을 이젠 제주도가 대한민국이 어쨌든 보호해야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에 저는 집중을 했었고 그럼 이 애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는 뭐 방법적으로는 여러 가지만 있겠죠. 뭐 우선 법에 미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호 출산제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출생 신고를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시간 지난 다음에는 관에서 이제 그 신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좀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출산제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러면 위기 임산부일 때부터 상담도 좀 하고 또 여기에는 배우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같이 상담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으면 출산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산후조리를 해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나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거나 생계 관련 부분도 지원해 나가고 이렇게 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생 신고한 사람네들에게 미혼모로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지원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하나도 이렇게 지원이 그 신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예. 또 들어오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에서도 비어 있지만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국에서 최초로 약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다라는 이런 그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자문이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용어를 좀 바꿔서라도 이거를 추진해 보자 했는데 그래서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영아 보호 상담 지원 조례 이렇게 이름을 조례명을 바꾸면서 어제들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님네들이 도와주셔서 좀 이렇게 해서 제주도 내에 처음으로 이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조례의 뒷받침 없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정책으로 해 나가는 곳도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제 근거가 이제 마련돼 있는 꼴이죠. 우리 황현우 씨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안전위원장과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제 보건복지 쪽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아니 예. 이게 예. 보통 조례가 아니고 예.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예, 맞습니다. 예. 이뿐만 아닙니다. 예. 노키즈존 논란. 예, 이건 노키즈존. 진짜 엄청난 논란이었습니다. 이거. 예, 이 부분은 저 프랑스 언론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왔더라고요. 예. 프랑스 언론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방영된 거를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프랑스의 그 뉴스에서 제 얼굴에 떴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하고 뭐 또 그 이 부분도 중앙 방송에도 제
JTBC인가 거기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저도 나오면서 이제 했더라고요. 좀 뭐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걸 가져서 좀 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뭐 현재 뭐 약간 튀어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게 한 거 전혀 아니고요.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는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겠다 싶어서 좀 다뤘었는데 이것도 노키즈 존 금지 조례였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노키즈 존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로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게 용어가 노키즈 존이라는 말도 너무 강하고 그 외국어고 그래서 이제 아동 출입 제한 업소 확산 방지 및 뭐 다른 지원 조례 뭐 이렇게로 말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거는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그 노키즈 존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령 유흥업소에 갔을 때는 19세 이상 못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죠. 몰래라도 들어오면 돈이 될 텐데 이걸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업소는 허가 받아서야만 운영하는 업소예요. 그런데 지금 식당이나 뭐 카페 같은 데는 신고업이거든요. 신고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규모만 갖춰지고 뭐 시설만 하면은 신고를 하면 그냥 영업을 해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 업종이죠. 그러면 누구나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가져졌던 건데 이거를 나이로 해서 제한시킨다. 그 나이도 제한도 본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법에서 이건 키즈가 이 나이야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우리 식당이야. 여기서 10살로 제한. 또 다른 식당이야. 이거 5살로 제한. 뭐 이거 그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 키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나는 매우 큰 문제다. 이건 차별과 어쩌면 이거는 배제의 논리에 따른 혐오의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을 나이로 제한시키는 것 이거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되고 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노키즈 존만이 아니라 노실버 존이니 뭐 노여성 존, 남성 존 뭐 이런 것도 계속 생길 것이다. 확산될 것이다. 예, 막지 못한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전국에서 제주도에서가 그 비율이 가장 높아요. 노키즈 몇 배 높아요. 숫자는 뭐 경기도가 워낙 땅덩이 넓으니까 이제 많은데 우리 제주도도 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80개 정도의 내외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이 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나이로 차별해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만약에 7살짜리 아들, 딸을 들어 손 잡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받습니다라고 해서 성인들도 배제시켜 나가는 꼴이 되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가. 아이들만 자기네끼리만 갔을 때 못 들어오는 건 그건 뭐 당연하지만은 그럴 수 있다 싶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동 인권의 침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영업의 자유에 영업 수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것은 상대적 자유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 뭐 그렇게 뭐 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상대적 자유를 오히려 이제 아주 기본권적인 아동의 인권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노키즈 존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얘기하고 해라. 뭐 못하게 할 건 아니지만은 얘기해서 인정받고 좀 해라. 이건데 뭐 허가를 주는 것은 법에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게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아까도 뭐 그 위기 영아에 관련한 부분도 그렇거니와 이것도 법률 유보의 원칙에 좀 위배 소지가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순화시켜서 현재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례로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통과가 됐습니다. 진짜 우여곡절 속에 통과됐습니다. 진짜. 예. 근데 지금 욕 많이 먹었죠? 이게 찬반이 워낙 강하게 있어서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밉죠 뭐 저를. 예. 아니 그리고 실제 이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 음식점에 가는데 뜨거운 거 나오니까 좀 조심하세요라고 좀 했는데 애들이 툭툭 장난치면서 하다가 그걸 떨어뜨렸다. 만약에 화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영업주의 의 피해를 준 것으로 해서 피해 보상을 청구를 하는 거야. 피해 배상, 보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그 영업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몇 개 좀 사례로도 올라오기는 하죠. 그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전 조례에도 그런 부분도 넣었습니다. 이제 공공에 이용하는 이런 시설인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그 공중도도 좀 지켜야 되고 또 부모들에 대한 책임도 좀 이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법률 자문도 무료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스키존처럼 운영되는 아동 친화적으로 해서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아이들 더 구역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데들은 좀 지원책도 마련해 나가는 이런 것도 강구해 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조례에 넣어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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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조례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고 참 어려웠지만 또 이 환경도시 자체가 네. 아침에도 앞전에 다뤘지만 환경이라는 게 보존의 가치도 있고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살려면 개발돼야 되거든요. 네. 참 이 명제 자체가 음. 진짜 합쳐질 수 없는 어쨌든 영원히 딜레마적으로 엇갈려야 될 운명의 논제인데 어쨌든 황현도시 위원장님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해법이라고 하기 아니고 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거는 아마 그 시대에 따른 시대 정신이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후 위기가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주 원인이 탄소에 대한 부분이니까 탄소 중립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또 이렇게 환경 침해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 있지만은 그중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또 폐기물 문제들도 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까? 그건 난개발이 돼서 이렇게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충돌되는 가치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요.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것은 뭐 기본이라고 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전제에서 그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져 나가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환경에 대한 수용성을 좀 높이자. 환경 수용의 총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지고 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이 무분별한 난개발이거나 그 폐기물도 함부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시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걸 한쪽에서 좀 낮아지면서도 충분히 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환경의 수용 총량을 좀 높여주면 그러면 이제 함께 클 수도 있는 거지 않는가.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땅 따먹기처럼이 되어 있다면 치열한 싸움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져지고요. 단지 뭐 그 맡아 있는 자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환경의 가치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도시개발 쪽으로 지금 당장이 어려우니까 좀 더 투입이 좀 돼야 되겠다. 재정적인 투입이든지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확장적인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또 그럴 수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의 시대 정신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네. 예, 그 발현이 음. 제주도 입도 이것도 논란이 된 건데 그렇죠. 제주도 입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예. 환경보전 기부금, 예. 환경보전 환경보전 분담금으로 분담금, 이제 용어가 그렇게 이제 예, 정리됐습니다. 예. 네. 그게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환경이 아직도 막 넓어서 뭐 조그마한 지역이 개발돼 있다면 문제 없죠. 더 들어올 만큼의 우리의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뭐 이런 논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주도가 보니까 한라산으로 이제 묶여져 있고 또 바닷가 쪽으로 좀 묶여져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 당연히 처리 비용들은 많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전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세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구 대비 나눠 보니까 평균 비용이 나올 거고. 근데 제주도의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전국에서 환경에 따른 세출 비용의 2배를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돈인데
환경에 처리하기 위한 돈을 들이는 돈이 2배가 더 많다는 뜻은 다른 지역보다 다른 쪽의 분야가 이제 덜 쓰게 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혈세가 2배가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더 처리하기 내용이 더 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다른 경제 뭐 젊은 층에 대한 지원 뭐 아니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환경 세출 비용이 전국 국민들 내는 평균 비용보다 2배 가까이가 지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담은 그들에게도 좀 분담해야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는 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잘못된 건데 재정 수입으로 삼고자 하는 입도세가 아니거든요. 네. 아까 이제 말씀에 우리 오해를 하지만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 몽땅 돈 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실제 환경적으로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 그것들은 결국에 숙박을 하게 된다든지 렌트카를 향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부분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경우들 있는데 그건 각자 또 내는 경우도 있겠죠. 뭐 제주도 놀러 왔 여행 왔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처리를 하는 비용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환경 보전 분담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제주의 청정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혜택 받는 자들이 좀 더 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 침해될 수 있는 것,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들은 그 부담 원인 제공자들에게도 조금 더 부담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부담이 돼서 이렇게만 생각이 드는데 지리각에서 특히 저 관광업 관광협회 예.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건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당장에 줄어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광도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환경이 훼손돼 가지고 가봐야 그냥 뭐 쓰레기 천지고 뭐 그냥 가봐야 악취 뭐 이렇게 되고 물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은데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환경 보전 분담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지면 이거는 우리들이 살 것보다 우리 후대들이 살 것이 더 길게 남아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 놓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로 혜택을 받으면서 누렸으면 이 정도면 됐다. 근데 더 이상 나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한 반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원인 제공자라든지 책임지 있는 곳에 책임도 좀 지고 또 이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설득을 좀 시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는 환경 보전 분담금은 이게 이런 관광업의 어떤 침체 내지는 경기 침체 이거 관계없이 우리가 제주도라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일까 하는 총량 수준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걸 우리가 처리 가능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책정해야 될 이런 정책이다. 전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아니 너무 내가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논란이 너무 많아서. 많은 분에 전 근데 어디 가서 전 토론회 하면 참석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하시니까 근데 이건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 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다니기 너무 비약했나요, 제가? 근데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근데 당장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분들이 참 말은 하고 싶은데 표심이니까. 맞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11대에서는 양돈 악취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하여튼 욕도 얻어먹고요. 선거에 큰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압박도 좀 주고 근데 저는 뭐 굴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12대에 와서 제가 11대부터 준비해왔던 게 육상 양식장에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대부터 시작됐던 것 중에서가 농업용수입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시켜 나가면서 농업용수로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부과하자라는 이런 것이 이제 조례로 개정되면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한테 또 요거도 먹었고요. 이번에 환경보전 분담금 관련해서 또다시 제가 이제 관광협회에서 얘기 나오니까 바로 저는 반박 선명을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저로서도 좀 주저하지 않은 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운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요. 뭐 관광업을 없애고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저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환경보전분담금은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했는데 관광업 쪽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뭐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렌터카라든지 지금 숙박업에 이제 부과를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처음 용역 나온 것은 개선 연의도 있습니다. 또 금액의 좀 범위도 이거 조정할 필요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세 조정이라고 좀 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처음에 맞아 해왔던 용역대로 지금 다 가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충분히 이제 조정하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환경보전 분담금이라는 이 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컨센서스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관광업이 좀 침체돼 있고 줄어든다고 해서 이 논의를 중지시킨다든지 보류한다든지 이거는 맞지 않고요. 관광업에 대한 부분은 뭐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성찰을 해야죠. 이번에 뭐 다른 이제 뭐 비계 덩어리 그 돼지고기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찰을 요구를 하고 해야지. 지금 줄어드는 게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시국 때 제주 관광 활성화될 때 예. 이 얘기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또 하필 음. 또 관광객들이 좀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그거 지금 그걸 기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논의가 지금 2017년도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네. 물론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논의를 했었습니다.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2006년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때 재정 수입 그 확보 차원에서 논의도 좀 됐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음. 2017년도에가 관광객이 한 900만 명 정도 왔을 음.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거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논의되면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6년, 17년도에 1,500만 명 관객이 왔을 때는 네. 이건 바로 해야 된다. 이거 큰일 났다. 예.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얘기 음. 나오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300여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기준 봤을 때 도입을 하는 거냐는 거죠. 그 1,500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줄어든 거 맞아요. 네. 근데 900만 명에서 이제 기준으로 봤다면 훨씬 높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이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하와이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관광 수입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광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돼? 이것도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마치 그 이제 환경보전 분담금 하면 관광이 급감해가지고 제주도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너무 지나친 것이고 관광업계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기보다는 가령 이제 좀 조정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나갔어야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뭐 거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부분에 관광업도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관광업이 그 돼야죠.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네. 예. 관광업계도 성찰해야죠. 예. 자기 저는 해야 된다고 비판도 해야 봅니다. 되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후일담으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송창호 의원님 환경도시 위원장 예. 할 때 이익단체 쪽에서 엄청나게 반대한 거 아십니까?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익단체에서 반대했어요. 예. 어느 이익단체가 얘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불이하고 타협하지 너무 의원님들 먹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타협하지 않은 예. 그 위원장이다 보니까 예. 좀 두려워했겠죠 그쪽 예. 단체에서는. 근데 뭐 제가 하는 것이 다 정의고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치하는 이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해나가겠습니다. 좀 뽑아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뽑혔기 때문에 저는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내 성향대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선택받지 못했다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받아놨는데 선택은 받아놨는데 따로 논다. 그러면 그건 자세가 전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향후 또 다른 뭐 6월달 되면 다른 위원회로 갈 거니까 그때는 또 다른 위에 갈지 그건 모르죠. 예, 아니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그 이게
뭐 일가에선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 많이 놀라야 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예, 예, 이게 어쨌든 2년 후에 예, 지방선거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건데 그렇죠. 그 제주형 음,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 제주형 예. 제주형이 들어 붙여 갖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 도입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저는 우리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될 때에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해서 그 기초자치단체를 해제하고 음, 그 행정시 통합으로 해서 양행정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보시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와 기초자치단체 없애는 거와는 어, 전혀 무관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당시에 이제 단일 광역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마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처럼 보여지고 네.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조그만 땅에다가 뭐 기초까지도 만들어 놓을 리가 뭐 있느냐. 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큰 규모의 뭐 메가시티도 만들어 나가고 막 이렇게 지금 되는데 제주도 내에 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하고 또 당시에 기초자치단체 내에 뭐 기초 의원님들이라든지 뭐 내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보이고 그래서 도민으로부터 약간의 지적을 좀 받아서 그렇게 좀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에, 가졌었지 저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좀 변함이 없고요.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돼서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어떤 정책의 자기 결정권들이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광역 체제로 지금 하나 단일 체제로만 됐다고 좀 해서 효율이 이루어졌느냐? 행정의 효율성도 저는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렇게 판단들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고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한 현재의 오영훈 도정의 그 어떤 정책 방향을 저는 찬성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좀 촉박하다 하는 이런 얘기는 있지만은 중앙정부를 잘 설득시켜서 그 이제 오영훈 도정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주민에 대한 자기 결정권 그리고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 또 권력에 대한 분산과 이제 그 분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그 어떤 저는 진정성을 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오영훈 도정이 지금 길게 우리 제주도를 함께 이끌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이런 평가도 있지만 저는 도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이렇게 함께 해서 이걸 저는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 지금 주민 투표까지 좀 이뤄 본다고 좀 그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2026년에 이제 그 국기가 출범될 때에 저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합쳐지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도 약간 음.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앞선 얘기가 돼서 죄송한 할 수도 있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민주당의 그 도정이고 오영훈 도정이 그리고 그 공약들에 있어서도 오영훈 도정 따로 또 민주당의 도정 따로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좀 이렇게 당론으로 구분이 돼서 나눠져 있는 것은 네. 없거든요. 예. 단지 당론으로 모아지지만 못할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의 주장들을 좀 할 수 있고 또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우리는 이제 민주당의 의견들도 좀 모아서 힘을 하나로 좀 뭉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강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도 좀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